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오늘은 다이빙 중 하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과식, 과음,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기. 내가 매일처럼 일상적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다이빙은 이퀄 여행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일상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론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뜬 마음이 있고, 또 현지에서 뭐 유명하다는 그런 특산물들 먹어보고 싶고, 그런 여행 기분, 들뜬 기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이빙을 가면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거나 안 먹어봤던 현지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뭐 친구들이랑 술 한 잔씩 하다 보면 이게 길어지고, 그렇다면 과음을 하게 되고 또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고, 이러면 이게 다음날 다이빙을 할 때 정말 본인의 컨디션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퀄라이징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과음을 해서 지금 숙취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말 잘 되지 않거든요. 다이빙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는 스포츠입니다. 팀원 중에 누군가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당연히 그 사람을 배려해야겠지만, 이게 내 돈 주고 내 여행을 내가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이빙까지 망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전날 자기의 컨디션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또 무례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다이빙 전날에는 절대 과음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다이빙 나가는 오전에도 빈속에 오렌지 주스 같은 이렇게 산도가 높은 것을 마시면 다이빙 가서 뭔가 구역질을 느끼거나 구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배탈이 나면 여러분 수중에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끔찍하네요. 내 위와 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 음식을 섭취하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도 마시고, 장비 끼고 하면 복부에 압박이 오면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절대 술을 많이 권하거나 본인이 많이 먹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황제 다이빙은 자랑이 아니다. 일부 어떤 다이빙 샵에서는 장비 세팅까지 다 해주고 정말 아이언맨 이렇게 촥촥 손 뻗으면 이렇게 수트가 촥촥 입혀지듯이 BCD 다 이렇게 껴주고 호흡기까지 입에 물러주고 탁 허지 버튼 눌러서 호흡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해주는 곳들이 있죠. 물론 다이빙 끝나고 나면 벗겨주는 것도 다 하고 핀까지 다 벗겨주시고 장비 세척까지 다 해주시고, 이런 것을 황제 다이빙이라고 칭해왔죠. 그렇지만 이 황제 다이빙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다이빙을 하고 내가 다이버인데 장비 세팅도 할 줄 모른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전 정말 그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이빙은 우리가 그냥 일반 스포츠 센터 가서 하는 운동과는 다르죠. 우리 물속에서 숨 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예요. 근데 내가 장비를 다룰 줄도 모르고 제대로 세팅이 됐는 줄도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물속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샵을 탓하실 겁니까? 물론 샵도 책임이 있겠지만 내가 내 장비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면서 샵에다가만 너네가 잘못했다, 100% 너네 책임이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 만약에 내 몸이 어딘가가 다쳤다면 샵한테 책임을 돌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내 몸은 상했는데. 황제 다이빙이라는 건 정말 창피한 용어입니다. 웬만하면 본인의 장비를 본인이 세팅하시고, 만약에 그쪽에서 장비를 다 세팅해 줬다고 하더라도 최종 점검, 탱크가 열렸는지, 호흡기가 잘 나오는지, 게이지 바늘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지, 어디서 공기가 새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등등 본인이 본인의 장비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이빙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번째,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정말 노터치. 인간은 물속에서 숨 쉴 수 없는 생물체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의 세상에 초대받아서 가는 거죠. 초대를 누가 해줬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갔을 때 남의 집 물건 막 만지면 정말 무례한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갔을 때 생물들을 만진다거나 낯선 사람이 내 몸 만지면 되게 싫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생물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권리는 정말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흙바닥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흙바닥처럼 보이는 곳에도
생물들은 살고 있거든요. 바위 같은 것들도 내가 바위인 줄 알고 만졌는데 그게 산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부력이 잘 안 맞는다거나 조류의 상황이라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 어쨌든 만지지 말라고 해도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하지만 내 마인드에 절대 만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이빙을 하는 거랑 만지든 말든지 뭐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랑 그 만지는 횟수라든지 그 만질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가이드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거를 만났을 때 일부러 얘를 막 스트레스를 줘서 부풀린 다음에 가시복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주면서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불가사리를 그냥 집어가지고 막 머리에 놓고 사진 막 찍은 다음에 휙 던져버리고 이래요.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내 집이 저쪽인데 갑자기 납치를 당했다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휙 버려진다.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불가사리를 그렇게 내 장신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리고 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가이드들이 그런 행동을 나한테 한다면 물 밖으로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투어객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인지를 해야지만 그 가이드들도 이게 반드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한테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물속에서 생물을 만지고 그러는 게 굉장히 불편해. 우리랑 다이빙하는 동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버디나 내 팀원 중에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다이버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산호 부수지 마! 중성부력을 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다이버들이 산호를 부수고 다닙니다. 제 앞에서 산호가 부서지는 장면 정말 많이 목격했어요. 오리발로 막 차고 가면서 뚝뚝 부서뜨립니다.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죠? 점점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커뮤니티들에서도 그 바다 환경을 오히려 보존하고 관광 사업을 하는 것이 물고기들을 잡고 막 고래를 잡고 상어를 잡는 것보다 더 큰 수익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오히려 더 보호를 하게 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이버들이 자기의 실력을 키우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무작정 들어와서 너무 많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정말 반대이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다이버들을 비난할 때 정말 부끄럽지만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강사들 그리고 책임감 없이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 이들에 대한 문화 개선은 우리 다이버들이 목소리를 내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많은 초보 다이버들이 급상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바닥에 가라앉아서 다니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붙어있는 산호들을 많이 괴롭히고 말미잘 쓸고 다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성부력 훈련을 꼭 하십시오. 수영장에 다니세요. 수영장에 가서 내가 중성부력을 지킬 수 있는지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중성부력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이빙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깨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곧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공기 공급원과 게이지를 끌고 다니지 말라. 다이빙을 하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예비공기 공급원은 그냥 바닥에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게이지 같은 경우도 허리 디링에 체결을 해서 이게 끌리지 않도록 내 몸에 붙어있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바닥에서 계속 끌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예비공기 공급원이 바닥 흙을 계속 끌고 다니면 이 호흡기 안으로 이물질이 유입돼서 막상 정말 필요할 때 호흡기가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도 있고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산호를 친다거나 생물들을 괴롭힌다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공기 공급원을 반드시 내 장비에 적정한 구간에 끼워 넣을 수 있어야 하고요. 고무로 된 옥토 마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빠져요. 내가 만약에 렌탈 장비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빠지는 장비다. 수중에서 이게 끌리고 있지 않은지 본인이 체크해야 됩니다. 단압을 체크하는 만큼 이런 나의 장비들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습관을 꼭 기르도록 합시다. 여섯 번째,
수중에서 정해진 포지션을 벗어나지 마라. 보통 다이빙을 이제 팀 단위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순서를 정해주죠. 1번의 선두에는 가이드 또는 강사가 서게 되고 그 강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가장 케어가 많이 필요할 초보 다이버들이 위치하게 되죠. 그 뒤에 예를 들어 뭐 로그스 50회 이상의 레스큐 다이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가장 후미에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브리핑을 하면 이 대형을 지켜서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이 대열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가이드와 마스터가 전체 팀을 컨트롤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수중에서 우리가 타겟팅했던 어떤 생물이 나타난다면 이 대열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까지 막 차례를 지켜서 보면 그것은 로보트지 인간이 아니겠죠? 그런 때는 이제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다시 전진을 해야 될 때 본인들이 알아서 그 배열을 맞춰서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보다 실력이 부족해서 더 가이드나 강사와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내 뒤로 쳐졌다 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먼저 앞으로 가라고 수신호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좀 뒤에서 머물러서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빨리빨리 쫓아가면서 전진하는 다이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입수하기 전에 그걸 반드시 가이드에게 말을 해서 좀 더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괜찮은지 혹은 그런 사람들과 팀을 나눠줄 수 있는지를 듣고 반드시 브리핑 때 들었던 그 위치 배열을 지키면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7번째, 무작정 생물을 쫓아가지 마라. 앞의 얘기에 어떻게 보면 연관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물속에서 어떤 좋아하는 생물을 만나게 되면 그 아이를 막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중 생물들은 의외로 굉장히 빠르고요. 수중에서는 방향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막 한 5초 쫓아간 것 같은데 이미 주변의 팀원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생물이 나타나면 멈추고 기다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작은 물고기인데 나는 너무 얘가 사랑스럽고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가이드가 인지 못하고 그냥 진행을 해서 가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모하게 생물을 쫓아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사람이라서 천천히 다이빙하길 원한다면 사전에 가이드에게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로 가이드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 팀 안에 팀원이 좀 많아서 가이드와 나와의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경우에 내가 반드시 이 생물을 한 컷은 찍어야겠다. 뭐 한 10초라도 영상을 담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진행 방향을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잠깐 찍고 만약에 시야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더라도 그 방향으로 전진을 빨리 하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체크도 하나도 하지 않고 무작정 생물을 따라간다는 건 난 물속에 홀로 남고 싶어요를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겠죠. 8번째, 다른 다이버 차지 마라. 찰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걸 보고 싶은데 막 좁은 구간에 몰려있다가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려면 실력이 좋지 않은 분은 백킥을 하거나 몸을 이제 잠깐 숨을 들이쉬어서 잠깐 떠서 지나간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다이버들끼리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칠 수는 있는데 쳤을 때 반드시 사과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하지 마라 시리즈로 하고 있어서 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칠 수는 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하면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쳐놓고도 전혀 인지를 못한다거나 쳐놓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되게 상하고 이거는 굉장히 다이빙 예의에 어긋납니다. 내가 다이빙을 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나랑 사실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부딪혔다면 그게 뭔지를 바로 확인하고 내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이렇게 치는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 발에 핀 끝에 뭔가가 닿았다. 분명히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미안하다고 표시하면 돼요. 미안하다는 거는 그냥 미안한 표정이에요. 마스크 속에 그 눈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미안해 뭐 고개를 숙인다거나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미안하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아무 인사도 하지 않으면 그건 좀 많이 무례한 일인 것 같아요. 물속에서는 경황이 없었다. 혹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막 둘러봤는데 이미 사람이 사라진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배 위에 올라와서 아까 내가 누구 친 것 같은데 혹시 당신입니까? 미안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다이빙은 보통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팀으로 뭐 하루 3번 다이빙 혹은 여러 날 다이빙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내 팀원에게 무례한 사람으로 미움을 사요? 그냥 간단한 실수일수록 더 자주 소통하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다이빙 예의입니다. 9번째, 수중에서 탱크 잠그기, 핀 벗기기 등의 장난을 치지 마라.
우리 오픈워터 교육 중에 강사님이 뒤에서 탱크를 잠그는 훈련을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정말 호흡이 끊어졌을 때 이 호흡기 빨리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본인이 느끼고 바로 공기 고갈 사인을 보낼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때 외에는 수중에서는 탱크를 잠글 일이 없습니다. 물론 뭐 테크니컬 다이빙에 들어가고 사이드마운트 기술을 배우면 이제 밸브 드릴이라고 해서 탱크를 잠그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백마운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탱크 밸브에 손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 때 뒤에서 탱크 밸브를 잠그고 노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뒤에 와서 내 탱크를 잠그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친구, 내 동료가 아닙니다. 물속에서 숨 쉴 수 없어요. 탱크를 잠근다. 안전정지 끝나고서 우리 이제 바로 올라갈 거라서 장난이잖아 라고 하는데 하나도 재밌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육상에서 내 목을 누군가가 막 졸라가지고 내가 거의 질식 직전에 갔는데 딱 손을 떼고 어머 장난이었어 한 사람과 계속해서 친구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게 느껴져요. 호흡이 갑자기 안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충격 상황이고 언제든지 이 사람이 패닉 다이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패닉 다이버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내가 그 패닉 다이버로부터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중에는 뭐 우리 강사님이 나를 되게 강하게 키우려고 물속에서 탱크 잠그고 핀 다 뺏어가고 이렇게 키웠다고 해서 제가 정말 정색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다이빙 못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강사님이 저보다도 훨씬 레벨이 높은 훨씬 경험이 많은 강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레벨이 높고 낮고에 상관없이 그렇게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탱크를 잠그는 것은 재밌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정말 화내셔도 돼요. 그 사람 다시 안 만나도 됩니다. 내 목 조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물속에서 그런 장난 하지 마시고 핀 벗기는 거는 뭘 잘못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경우에 핀이 벗겨졌어요. 핀을 벗기고 놀다가 만약에 이걸 내가 떨궜어. 그래서 죽을 수 없는 곳으로 이게 떨어져 버렸다. 남은 내 여행이 굉장히 불쾌해지고 이 사람과 사이도 나빠지겠죠? 그리고 안전정지를 할 땐 느끼지 못했는데 위에 올라가 봤더니 수면 막 너울이 되게 심하고 막 조류가 흘러가지고 배까지 되게 힘들게 막 유영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핀이 없으면 진짜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저는 이제 투어를 다닐 때 그 생물보호구역에서 핀을 못 신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정말 부츠만 신고 수영을 해보면 아 핀이 있고 그거 이렇게 달랐지. 내가 늘 핀을 차고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몰랐어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에 안전하게 올라가서 배에다 내려놓고 장비를 벗기 전까지는 모든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면에서도 마스크 벗어서 이렇게 올려놓지 말라고 오픈워터 교육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거예요. 이게 뭔가 눈앞에 있는 게 이제 답답하니까 자꾸만 이걸 벗으려는 걸 하는데 절대 벗지 않아야 된다는 걸 답답함을 참고서 연습을 해야지만 그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수면에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어버렸는데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제 물을 확 맞는다거나 물을 먹는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패닉 다이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배 위에 올라와 앉기 전까지는 내 장비를 절대 벗지 않습니다. 다이빙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 중에 마지막 10번째, 빵빠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다이빙할 때 사용하는 기체 탱크의 공기의 잔량을 우리는 보통 바로 표시를 하죠. BAR.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가면 일반적으로 200바 전후의 기체를 받게 돼요. 그리고 출수할 때 50바 정도가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테크니컬 다이빙에 들어가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팀원 중에 누군가가 70바가 남으면 사인을 해서 천천히 출수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안전정지까지 다 마치고 올라왔을 때 50바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체 너무 아까워서 내가 다 먹었어. 안전정지까지 하고 딱 수면에 왔더니 빵빠 딱 맞췄잖아.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남은 50바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버디와 내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만약 버디가 기체가 완벽히 고갈됐을 때 나와 버디가 둘 다 안전하게 안전정지를 다 마치고 출수까지 할 수 있는 잔여량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빵빠까지 다 마셨다고 자랑하는 건 버디 시스템으로 하는 이 다이빙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강사나 가이드가 어떤 우리 팀원 중에 한 다이버가 기체가 고갈되는 상황이라도 나에게 기체 잔여량이 충분하고 이 바다 환경이 그렇게 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이제 예비공개 공급원을 물려서 끝까지 다이빙을 마치고 출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분들의 그 지역에서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안전만을 생각했을 때는 권장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초보 다이버들이 뭐 공기 모자라면 강사님 거 무는 거 당연한 거지. 이걸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체가 모자라서 누군가의 예비공개 공급원을 물었다. 장비의 결함으로 갑자기 기체가 막 소모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랬다면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써야 하고 내가 이제 기체를 덜 소모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들 중에는 내가 남들보다 기체 소모율이 너무 높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 강사님들 중에도 일반 다이버들보다 기체 소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체를 적게 호흡하는 것이 반드시 레벨이 높다라는 건 아니라서 내가 기체를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막 창피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너무 막 초짜 같고 이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다이빙 타임에 막 내가 반토막 정도의 막 기체를 다 쓰는 그런 다이버라면 한 번쯤은 본인의 호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수영장에서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호흡은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마시고 조금씩 내뱉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물속에서 흥분되거나 긴장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빨리 한 번에 많은 양을 숨 쉬고 내뱉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천천히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기체 소모율이 좀 줄어들 거예요. 초보자들은 몸이 자기 맘대로 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아서 당연히 기체를 더 많이 마실 수밖에 없고요. 긴장감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기면 확실히 기체 소모율은 좀 떨어지게 돼요. 선천적인 자신의 기체 호흡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정말 스트레스라면 본인이 뭐 사이드 마운트라든지 여분의 기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법을 훈련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빵빠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이빙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만약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아요. 많은데 재밌게 시작한 다이빙인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 또 스트레스가 될까봐 제가 정말 이제 기본적인 것만 추린다고 추려봤습니다. 댓글에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정말 보기 싫더라, 이런 사람들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또 공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중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업데이트라서 미안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